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유로존의 극심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7월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며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유럽중앙은행. 지난달에는 0.75%포인트를 올리며 자이언트 스텝을 한 데 이어 이달에도 또 0.7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25%에서 2%로 올랐습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1.5%와 2.25%로 0.7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9.9%까지 상승하는 등 1997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We took today's decision and expect to raise interest rates further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inflation target. 다음 달부터는 시중은행에 제공해온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도 올려 시중금리 상승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유럽중앙은행 측은 부양적 통화정책을 철회하는데 근본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유로존 국가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ch begrüße, dass die EZB ganz entschlossen die Inflation bekämpft. Das ist auch das Bemühen der Bundesregierung. 어제 금리 결정 이후 유로화 가치는 장중 0.9% 하락하면서 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가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은 1년 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보다 늘어 3분기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1%나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PC 업체,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같이 서버 업체 이런 업체들이 고객사거든요. 그래서 안 팔리니까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구매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거죠.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3%를 기록했습니다.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성장 속도는 1분기와 2분기에 비해 느려지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은 크게 늘어나 무역 적자가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나마 버텨주던 민간 소비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4분기부터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외수 쪽에서 성장 동력은 없어진다고 보고 내수도 고금리 영향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역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경기 침체 신호가 본격화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미국 본토와 동맹에 대한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만약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국방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을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설정했고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상정한 데 이어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위협한다고 적시했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특히 미국은 핵 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끝장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준비 완료됐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서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또 재래식 도발 등 여러 가지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조치와 함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적 조치에 대해 외교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통과했을 때 레이건 항모가 긴급히 되돌아온 것처럼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 일각에서 주장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정부가 빠르게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 LTV를 높이고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규제 지역에서도 일괄 5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지금은 2억 원만 빌릴 수 있는데 5억 원까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서울 강남처럼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지금은 분양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만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도 추가로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에서 청약이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속도를 늦추고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소득 대비 대출 규제인 DSR은 그대로여서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올해 안에 상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본의 아니게 사태가 이렇게 흘렀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김 지사는 강원도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레고랜드 건설 관련해 채무 보증을 한 2,050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왕이면 금년 내로 그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오늘 이제 힘들게 그렇다면은 12월 15일까지 다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에서 45일 정도 앞당긴 겁니다. 상환 시기 조정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미안하죠.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발 원인은 강원도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채권자인 BNK 투자증권에 회생 신청도 미리 알려줬고 넉 달치 선이자 38억 원도 지불했지만 금융기관이 성급하게 보증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보증채무 변제와 관련해 BNK 측과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생 신청을 발표한 점,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중앙정부에까지 큰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현재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한 모든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